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룡입니다. 오늘은 우성과 열성 유전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오파드 개코와 페테일 개코를 생각하면 우열성 모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애완도마뱀을 키우는데 왜 우열성까지 알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번식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모프가 태어날지 이전에 미리 알 수 있어 계획 세우기에도 좋고, 또 새로운 모프에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우열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서 우성과 열성은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성은 한쪽만 우성이라도 새끼가 우성으로 태어나는 형질이고, 열성은 같은 열성끼리 만나야 열성이 태어나는 형질입니다. 따라서 열성과 우성이 만나면 1세대에는 우성만 태어나고, 대신에 겉은 우성이지만 열성 유전자를 100% 가진 새끼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100%라 함은 완전히 100%를 꽉 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전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확률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끼끼리 번식시키면 확률상 25% 확률로 열성 개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모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각자 개체의 모습입니다. 사각형은 우성의 모습, 동그라미는 열성의 모습입니다. 각자 개체 안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우성의 형질, 빨간색은 열성의 형질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두 개체가 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세대에는 우성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형질을 엄마와 아빠에게 반반씩 동등하게 갖게 됩니다.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이런 식으로 열성이 100%의 확률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네모로 우성의 모습을 띠지만 안에는 열성의 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햇 또는 햇 100%라고 합니다. 우성 유전자는 이렇게 바로 드러났으니 햇이라는 말을 따로 안 씁니다. 햇은 열성을 위한 표시입니다. 즉 보인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있는 새끼 개체를 다시 번식시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개체들은 어떤 개체들이 나올 것인가? 이 개체들은 분명 우성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새끼들은 비율상 이런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겉모습은 3마리가 우성, 그리고 1마리가 열성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비율일 뿐, 조합당 25%의 비율로 4가지 경우의 수를 총 100%라고 할 때 순수 우성의 경우 25%, 잡종의 경우 50%, 열성의 경우 25%가 태어납니다. 보시다시피 엄마 아빠가 우성으로 보여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만나 순수 열성을 가진 새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퍼센트는 표본의 수가 1000마리, 10,000마리 또는 그 이상의 다수의 집단일 때 이런 수치가 들어맞겠지만 한두 마리나 소수의 집단의 경우 퍼센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햇 100%, 즉 열성인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2마리를 번식시켜도 10마리를 낳았을 때 열성 개체가 1마리도 태어나지 않거나, 또 반대로 낮은 확률로 10마리 다 열성 개체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운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운이 좋으면 열성 개체만 태어난다거나 우성 개체들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잡종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햇만 가진 노멀 친구들을 번식시켜서 비싼 순수 열성 개체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햇 66%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햇 66%는 부모가 둘 다 햇 100%인데 열성이 발현되지 않은 개체들을 말하는 것으로, 비율상 열성 25%를 제외한 75%, 즉 4분의 3에 해당하는 개체를 말합니다. 이 4분의 3의 개체 중 2마리는 햇 100%고 1마리는 햇이 없습니다. 햇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계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공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우성은 다른 우성과 공존하는 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공우성은 흔히 공우성 또는 공동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공우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성인자의 우열이 없어 형질 2개가 공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불완전 우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불완전 우성은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나타내는 형질의 중간 형태가 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와닿을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전문 서적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형으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우성과 공우성이 있습니다. 공우성과 공우성이 만나는 게 슈퍼폼이 됩니다. 슈퍼폼은 같은 공우성 모프끼리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공우성 모프인 자이언트와 공우성 모프인 스노우가 결합했을 때, 그럴 때는 슈퍼폼이 되지 않지만 같은 자이언트끼리나 같은 맥스노우끼리는 슈퍼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우성은 형질이 쌍을 이룬 슈퍼폼으로
이렇게 같은 형질이 한 쌍을 이룬다면 흔히 호모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태어나는 2세들은 모두가 공우성 인자를 가진 공우성 개체로 태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번식을 시켜볼까요? 여기 있는 우성과 슈퍼폼인 공우성을 교배시키면 아마도 이런 비율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우성과 열성이 2세를 낳았을 때는 우성만 담고 열성을 햇수로 가져가지만 이렇게 공우성 슈퍼폼과 우성이 짝을 맺었을 경우에는 우성과 공우성을 절반씩 닮은 개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폼이 레오파드 게코의 공우성 모프인 슈퍼 자이언트라고 가정했을 때 태어나는 2세 개체들은 모두 자이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어난 2세들끼리 번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두 마리를 번식시키면 아마도 이런 비율로 태어날 것입니다. 25%가 우성, 50%가 잡종 공우성, 25%가 공우성 슈퍼폼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슈퍼폼은 레오파드 게코의 슈퍼스노우, 슈퍼레몬, 슈퍼자이언트 등이 있습니다. 슈퍼 개체들은 일반 개체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스노우는 전무늬가 균일하게 나타나고 슈퍼레몬은 주둥이가 짧은 왕눈이로 약간 기형스럽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낮은 탈피부전과 생존에 불리한 특징으로 이와 비슷하게 호모가 되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치사유전이라고도 합니다. 페테일 게코의 공우성 모프인 화이트아우과 레오파드 게코의 우성 모프인 이니그마, 크레스티드 게코의 우성 모프인 릴리 화이트가 대표적인 예로 호모가 되면 알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번식을 시킬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모프는 알면 알수록 공우성보다 불완전 우성의 모습을 띠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룡이었습니다.